안녕하세요. 정태호 변호사입니다. 공사는 공사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편입니다. 사실혼관계 소송이 제기되면 여기에 대응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 재산분할 액수가 너무 과하다. 어떤 거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는 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사건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소송에서 사실혼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데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봐도 사실혼관계인데 이것을 부정하면 괜히 돈 주기 싫어서 깨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재판부가 대단히 안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리스크를 떠나서 저는 원피고 관계를 도저히 혼인관계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법적인 유흥을 하도록 시키고 안 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집에서 내쫓으니까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침투하고 물건을 다 때려 부시고 이런 관계를 어떻게 혼인관계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분께도 마냥 아무것도 없이 소송을 했던 건 아닙니다. 남자분께도 강력한 증거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의뢰인분께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어린 딸이 남자분한테 카카오톡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증거가 있었던 겁니다. 딸에게 왜 아빠라고 불렀는지 물어보니 이 용돈을 주면서 자신은 아빠라고 한번 불려보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불렀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죠. 사실혼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사실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포기하고 변론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밀어붙였죠. 딸이 아빠라 불렀든 말든 둘 사이 관계를 도저히 혼인관계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재판에서 저는 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인은 어떤 정서적, 신체적 결합이다. 요거는 대법원 판례에 있는 문구입니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적인 유흥을 하도록 시키는 것은 이건 남편이 아니고 보주다. 원고가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착취를 당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좀 쿵쾅거리는 이유는 제가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판장은 재판석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사실혼관계는 인정하겠다라는 말이죠. 제가 변론석에 앉아 있는데 진짜 열이 받아서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차저차 재판은 마무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느냐? 저는 아직까지도 결과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좀 놀라울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재판을 마치고 저는 펌을 그만두고 바로 부산시청으로 이직을 했고요. 그 이후에 구태여 결과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났더라도 도무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구태여 결과를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펌에 있는 다른 변호사님이 인계를 받아서 사건을 처리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부산시로 이직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의뢰인 분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고맙다. 사건이 잘 끝났다. 돈을 거의 주지 않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전화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재산을 조금이라도 분할해줬다는 사실에서 속으로는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맙다고 하시고 그 정도면 됐다고 하시니 저도 그 정도면 됐다 싶어서 구체적인 결론은 묻진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그 소송을 복기해보면 아마 판사님도 재판석에 앉아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속으로는 어느 정도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증거상 어쩔 수 없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긴 했지만 이런 심증이 작용해서
재산 분할에서는 거의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전략을 떠나서 좀 진심이 통했던 소송이 아닌가 싶습니다.